네, 반갑습니다. 더블유스 뱃더스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소득세 끝나갑니다. 몇 건 안 남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말 문제로 나오는 걸 좀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하면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소득세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 한 거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 빼고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 세율 곱한 다음에 세액공제까지 저번 시간까지 다 한 겁니다. 분류과세 우리는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 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이제 우리가 예외상으로서 죄송합니다. 종합과세 예외상으로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건데, 이 원천징수를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천징수 개념 잠깐 봅시다. 원천징수는 이제 이 회사죠. 보통 회사가 소득 기속자입니다. 근로소득자일 수 있고 사업소득자일 수 있고 기토소득자일 수 있고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없죠. 여러분, 이제 좀 편해요. 공부 열심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좀 편할 거고. 자, 원래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다 지급한 게 아니죠. 일정 부분 요렇게 떼가지고 그거를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구청에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천 징수했다는 거. 원천. 원래 그래서 이거 떼는 거는 이 회사가 먹는 게 아니죠.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서 내는 거야. 대리죠. 대리 납부하는 거예요. 귀찮아, 이 회사도.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개정 과목을 뭐로 했었어요? 예수금을 잡았다가 없앴죠. 이 회계에서 우리가 다 한 거고. 자, 그래서 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국세,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까지 다 근로소득자라면 이걸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사에 격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회계팀에서. 자, 근데 이제 원천징수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복습을 좀 하면, 납부를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납부를. 완납은요, 납부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납부를 완료. 뭐로? 원천징수로서 납부를 완료했다는 거고, 위에는 원천징수로서 납부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기납부세액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 요거는 밑에는 납부를 완료했으니까 여기 분리과세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분리과세는 우리가 어디서 조금 더 자세하게 했냐면, 주택 있죠. 주택 임대사업할 때 제가 사실은 분리과세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거는 따로 합산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라고 했어요. 따로 합산하지 않는 것. 그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 그거라기 사전형 뭐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 이렇게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끝나는 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다 하면은 미리 납부한 거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소득금액 쭉 계산해. 그래서 1년 동안 총 결정세, 1년에 내야 되는 총 세액이 결정이 된 거죠. 거기서 미리 납부한 게 있죠. 그걸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걸 빼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납적은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건데,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예납적 원천징수고, 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천징수 한번 좀 복습을 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는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걸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해야 돼. 가자마자. 회사 들어가자마자 매달하는 게 이거예요. 자, 매달하는데 이렇게 매열하는 데가 있고 반기가 있어요. 매열은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이다. 그러면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7월 거는. 8월 거는 9월 10일인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반기 하는 게 있어. 반기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그거를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그 다음 연도 1월 10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 반기는 다 해주는 게 아니야. 반기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매달 해야 되는 거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거죠. 12번 해야 되는 거를. 그죠? 근데 누구만 해줄 수 있냐?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인은 20명 이하의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회사가 큰 회사는 안 돼. 작은 회사만 가능하고, 단 금융이나 보험업자는 아예 안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되죠.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기까지 좀 봤고요. 원천징수 세율은 그냥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여러분 시험에도 그냥 말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중 원천징수 세율이 잘못된 것은 해서 이거 하나 볼게요. 이자소득은 보통 14%인데 비실명은 이자소득 45%였어요. 근데 아예 알 수 없는 건 90%입니다. 비영업대금리 25%, 장기채권 이자소득 14%. 요거
금융소득에서 다 정리한 거야. 그죠? 배당소득 보기 14%, 비실명 45, 90 맞고요. 출자 공동 배당사업 25%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3%나 또는 20%, 접대부등 봉사료는 5%. 다 했죠. 20%는 외국인 운동선수 그때 우리 사업소득에서 했고요. 근로소득은 이제 기본 세율로 하는데 간이세표에 따라한다. 근데 이런 근로자는 6%로 한다. 기억나요? 1급여에서 마이너스 15만 원 빼고 거기서 뭐 했어요? 6%를 곱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도 간이세표라고 따로 있어요. 표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적연금소득 중 2년 퇴직소득은 뭐라고 했어요? 70%, 10년 초과 60%. 요거 연금에서 다 설명드렸어. 그죠?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사적연금소득은 2년 퇴직소득 제외는 5, 4, 3, 종신계약은 4다. 단순 암기하셔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금액 20%입니다. 맞죠?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 값이에요. 그 소득금액의 20%고 기타 소득 들으신 분은 이 수익금액의 8%랑 똑같다고 했어요. 뭐? 60% 비용 처리 인정되는 데는. 이게 여러분 저랑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해지는 소득금액 15%, 복권 같은 경우에 3억까지 20%고 3억이면 3억 초과는 30%죠. 오케이. 오타네요. 3억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분연수법을 적용한다 라는 것이고 자 중간예납 봅시다. 중간예납은요 미리 납부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 세 결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30일 11월 3 체크. 그래서 고지가 원칙이에요. 뭐냐면 이게 종소세가 언제 신고해요? 5월 신고죠. 5월 신고 납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1년치를 다 내면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어느 정도를 미리 고지를 해서 세무서, 국세청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납부하는 거. 그게 11월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11월에 세금을 한 번 더 내요. 미리 내는 거지. 내년 5월에 내는 거를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10월이거든요. 11월에 한 번 내고 그 다음 연도 5월 혹은 성실신고 사업자는 몇 월이요? 6월이지. 그때 11월에 낸 거를 빼고 내는 거지. 그래서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대상은 사업소득적 인정입니다. 그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분납이 가능한 1월 체크. 대상 제외해 볼게요. 단수 암기입니다. 수시부가 신규 사업자 그리고 뭐 요런 거 그리고 납세조합이 있는 중간예납 기간 중에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납부한 경우 납세 조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넘어갈게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직전연도 연말정산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요건 다 제외입니다. 절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고지서 이렇게 뭐 주차 딱지 요금 경찰청에서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액이 써져 있고요.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이제 가상계좌가 막 써 있어요. 하는 거고 세액은 중간 예납 기준으로 2분의 1 뭐 요 정도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 납부세액은 뺀다. 뭐 이건 사실 지역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 벗어나니까 중간예납세액이 얼마? 50만 원 체크하세요.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 안 합니다. 예, 봅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한다. 신고해야 되는 여러분 고지랑 신고는 다르죠? 우리 부가세에서 했잖아. 고지는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내세요라고 그냥 종이 띡 하나 보내는 게 안내문같이 고지문이죠. 하는 거고 신고는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납부하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경우 중간 예납 기준액이 없는 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중간 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강제사항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 봅시다. 중간 예납 추계액 요게 중간예납 기준의 30%에 미달하여 신고 납부를 선택한 자 30%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세액을 이렇게 일단 지워봅시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막 이번에 1억이 나온 거야. 응?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1억이 아니고 얼마 안 돼. 뭐 지금 2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30%에 미달하면 그걸 너가 신고 납부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건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안 해도 되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연말정산 제도인데 연말정산 제도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여러분 중간퇴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다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실기에. 그래서 다 정리해드릴 거고요. 연말정산 제도 그냥 말로만 정리해야 되는 것만 합시다. 근로소득자 대부분 일용직은 아니라 그랬죠. 간편장부 대상자, 보험모집,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이거 사업소득인데 연말정산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도 한다고 했죠. 이거 공적연금 소득 언제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1월에 한다 그랬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 연도 2월 또는 공적연금 1월입니다.
예외는 근로서 퇴직하는 달에 소득시. 퇴직하는 퇴직시.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 강의를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강의 연말정산 프로세스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어려워. 여러분 좀 어렵다니까. 자, 퇴직한 달에 근로소 지급했을 때고요. 보험 모집인도 계약 해지야. 공적연금소속 사망일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요건 좀 독특합니다. 말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연말정산 신고 납부는요, 월별 신고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고요. 이게 뭐야? 월별. 지금 앞에서 봤죠? 원천징수 의무 어떻게 했어요? 원천징수가 매달이 있고 매월이 있고 반기가 있다고 했죠. 반기는 20인 이하야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매월은 연말정산을 해. 그럼 2월에 하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가? 그쵸? 그 다음 달 3월 10일까지 하는 거고요. 반기는요, 그 다음 달 반기는 7월 10일이랑 1월 10일 한다고 했잖아요. 요 7월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환급해. 환급을 7월 10일에 받아도 되는데 환급 신청을 미리 하고 싶어. 그러면 3월 10일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체크만 하시고. 지급명세서. 지급명세는 간이지급명세 이렇게 있죠. 지급명세서랑 여러분 간이지급명세서 다른, 간이는 말 그대로 대충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명세서 뭐냐면요, 이거예요. 기타 원칙적으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월 28일이에요. 까지 해야 되는데, 단 간이지급명세 제출한 인적료율 기타 소득 제출은 면제다. 지금 바로 뒤에서 공부할, 먼저 간이로 계속 매달 지급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떼잖아요. 지금 앞에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매달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걸 신고를 해. 근데 거기에 인적사항이 안 들어가요. 웃기죠? 사실 요거 인적사항 언제 하는 거냐? 이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박세준이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박세준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뭐를 따로 제출해야 돼?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겼죠. 4, 5년 전에. 저도 이게 정말 우리 실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보면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예외죠. 그래서 간이지급명세 제출하면 제출 의무 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위에는 2월 18일, 3월 10일에 제출하는 거, 근로소득, 퇴직,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은 3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단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해도 여러분 이제 실무 가서 이제 틀린다. 어쨌든 암기하셔야 돼요. 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소득은 제출 의무 면제. 간이를 대충해서 매달 지급해야 돼요. 지금 바로 뒤에서 볼 거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3월 10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안 되고요. 이런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예를 들어서 7월이야. 그러면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외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한다. 이렇게 했으면 다음 달의 말일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오케이. 폐업 또는 휴업에는 그 다음 달에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체크. 이거 2달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2개월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에서고요. 간이 봅시다. 간이는요, 대충 한다고 했어요. 대상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이죠. 요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기 1월 6월이라 치면 언제? 7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있으면 개정될 거예요. 근데 이제 25년까지 이제 될 것 같은데 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요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26년도에 개정될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5년까지는 제가 요 강의 안 찍을 거예요. 26년도에 새로 찍을 건데 어쨌든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반기 바뀌지 않았고요. 예외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월 31일이거나 그 다음 연도 하반기는 1월 31일까지 인 거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료의 원칙은 지급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예외는 휴,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면 어쨌든 지급일이 속한 요 기타 원천징수, 기타소득, 인적용액은요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단수 암기하는데 제가 요거를 그래서 정리를 했어. 어려우니까. 근로소득자는요 상반기 거 간입니다. 파란색으로 친 건 대충 하는 거예요. 간이 지급명세서랑 지급명세서는 달라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하반기 거 그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간이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 1년치 거를 그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뭘 제출해야 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거. 이거는 간이가 아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됐죠? 사업소득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 제출해야 돼. 1월 거는 언제예요? 그러면 2월 28일이고, 2월 거는 3월 31일까지고 간이를 해야 되고, 또 1년치를 합산해서 어떻게 언제? 차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이건 간이가 아니고 1년치 합산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대신에 간이 지급명세 제출한 경우에는 이거를 제출 안 해도 되게 개정이 됐죠.
어쨌든 개정된 걸 여러분이 하면 돼. 실무에서 되게 복잡했어요. 일용직은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간이가 없어요. 일용직은 간이 지급명세서가 없어요. 서 자체가 없어. 됐죠? 기타소 봅시다. 기타소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가 올해 새로 생긴 거야 이게 24년도에. 예.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차기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요것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요거 제출했으면은 지금 면제라 그랬습니다. 어렵다 여러분. 소액부징수. 소액은요 부징수, 징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상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1,000원 미만 납세조합이 1,000원, 중간연합이 아까 앞에서 봤죠 50만원. 대상 제외는요 다음 소득은 원천징수세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 소액부 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요거 개정된 겁니다 올해. 어쨌든 사실 개정돼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어쨌든 단순 암기겠죠? 오케이 됐어요. 확정신고 마지막 하고 마무리할게요. 확정신고 납부는 요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제 정리만 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해당 과세기 기간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에 5월 신고한다고 했죠? 신고해야 되며 이것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성실신고는 언제예요? 5월부터 언제까지? 이거 한 달 더 늘려줬다고 했죠. 다 공부한 거야. 특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게 상속세 신고 기간이 같다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주자가 국에 이전하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 우리 앞에서 본 거죠. 이것도 앞에서 본 거죠. 여러분 잘 봐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에 봅시다. 근로소득 왜 안 하냐? 다음 시간에 공말 연말정산으로 대체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신고하면 안 해도 돼요. 왜? 그거 자체가 신고야. 그리고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 연말정산이다. 원천징수 기타소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요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 소득만 있는 자 요것도 지급 제출하면 끝나요.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 있었잖아요. 제가 보충 프린터로 남겨준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퇴직소득만 있는 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위 1, 5, 2, 5, 3, 5, 4, 5 이거 섞은 사람이야.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섞어도 안 합니다. 근데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자체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니까 위 1, 9에 해당하는 자로서 10 다 섞는 거야. 섞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원천징수 제외 대상자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세를 수시 부과한 자로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 부과했어. 이미 부과를 해버렸어. 그럼 할 필요가 없지. 됐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진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진납부해야 된다. 5월 30일인 자는 5월 30일까지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신고 납부 기한이.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도 나옵니다. 말문자로. 자진납부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경과한구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첫 번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예요. 예를 들어서 1,700이야. 봅시다. 1700이면 1,000만원 초과래. 그럼 일단 1,000만원 내야 돼. 내고 2개월에 700만원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800이면 일단 1,000만원 내야 돼. 그리고 800 내는 거야. 1,500이면 일단 1,000만원 무조건 내야 돼. 그리고 500만원 내는 거야. 2개월 후에. 근데 납부한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해. 그러면 50%를 해줘요. 뭐 3,000만원이야. 그럼 1,500 이렇게 내빠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단순 암기야 여러분.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요 이거 면세사업자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가세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 공부했죠. 근데 면세사업자는 뭐야? 신고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월 10일까지 1년치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끝이에요. 대상 면세사업자입니다. 해상과세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언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사망 출국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부터 6개월 이내 출국 또는 전날까지 확정 신고 먼저 했어. 그럼 할 필요가 없지. 부가세 신고했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랑 면세를 같이 신고하죠. 면세가 포함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때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고사항은 인적사항이나 업종별 수익금액 건별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에서 신용과 세금에서 수취 내역 요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요것도 말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프로세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떠먹이 윤세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